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피해자가 되실 뻔했습니다. 2009년에. 그러니까 네 딸을 데리고 있으니까 뭐 돈을 보내라 했는데 아버지가 데려가라. 그냥 데려가라. 쟤는 말썽 피우니까 데려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이 뭐 이런 아빠가 다 있냐라고 하고 끊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아빠가 이렇게 태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 친한 친구분이 교수신데 그분이 보이스 피싱 아들 상대 그 아들을 잡아갔다 그러고 돈을 보내라 그래서 한 500만 원쯤을 그냥 송금하고 알게 되신 거죠. 피해자임을. 그래서 그게 2009년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몇 년 있다 끝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영화도 미디어 주목도 많이 받고 창작물도 많이 나왔으니까요. 근데 그게 끝나지 않는 전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기 수법을 알아내서 대응해서 그 대응책을 만들면 이미 다른 신종 보이스피싱 아니면 온라인 스캠 수법이 생겨나고 그럼 계속 끊임없는 이 수법들을 빨리빨리 공유를 해서 소셜미디어가 되게 중요한 그런 공유의 아울렛이 되고 있는데요. 네, 공유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그 공유함에 있어서 그런 이용자 반응들이 다르게 나타날 것인가. 네, 그게 궁금해서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스마일 센터라고 해서 범죄 피해자들을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심리상담 센터가 있는데, 이 센터는 물론 피해를 당했으면 사람과 면대면으로 심리 상담을 해야 하지만 정말 극심하게 힘든 사람들은 그것조차 힘듭니다. 그러면은 침대에 누워서 할 수 있는 거는 온라인으로 자기와 비슷한 사람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자기 감정을 공유해서 그래서 그 감정을 사람들이 얼마나 공감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손가락으로 쉽게 그냥 클릭하고 뭐 그러는 것만으로도 그 피해자들한테는 상당히 음, 소셜 서포트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 연구는 미국에서 그 유명한 온라인 익명 기반 사이트인 레딧에서 50개 이상의 그런 피해자 전용 포럼을 통해서 개인이 익명으로 자신의 그런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범죄 피해, 온라인 피싱 피해 사실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스크롤링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짧게 말하면은 그렇고요. 그래서 제 연구의 기반이 되는 이론은 제3자 효과 그리고 사회적 감정 공유 이론입니다. 3자 효과는 뭐 커뮤니케이션 그런 인문 교과서에 많이 있고 막 전공생이라면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무조건 나오는 그런 클래식한 시오리인데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에서 3인칭 그 3자 효과는 개인이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미디어의 영향에 더 취약하다고 믿는 현상인데 뭐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폭력적인 뭐 비디오 게임이나 정치 선전이나 아니면 성정적인 그런 뉴스 보도 뭐 이렇게 미디어 메시지가 보기보다 잠재적으로 되게 어 해롭고 논란이 있거나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때 인식할 때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미디어 영향력에서 좀 더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미디어에 더 취약하다고, 그런 미디어의 그런 보도에 취약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뭐, 폭력적인 뭐 비디오 게임 아니면 정치적인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제안을 만약에 한다면 거기에 대해 찬성을 하겠죠. 왜냐하면 나는 안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미디어 바람직하지 약간 부정적인 톤의 미디어 그런 컨텐츠를 접했을 때 더 취약하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그런 규제나 법령이 나왔을 때
네, 옹호하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회적 감정 공유 실험은 제가 몇 년도인지는 잊어버렸을 그 엄청 유명한 페이스북 실험이 2011년인가 10년인가 그때 20년 초기에 있었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아직 막 그런 연구자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았을 때 어, 페이스북에 올리는 그런 감정 감정적인 게시물이 결국 그 감정적인 게시물을 본 팔로워들한테 그 감정이 쉽게 전염이 된다. 이렇게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정말 대단한 연구였는데요. 그래서 이 사회적 감정 공유 개념은 뭐 당연히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심리학, 사회학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데 뭐 개인이 자기가 무슨 어떤 감정적인 사건이 있었을 때 언어적이나 비언어적으로 소통하면서 자신 경험을 다른 사람이랑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유는 뭐 스토리텔링이나 뭐 소셜미디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미디어에다가 감정을 표출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또 공유해서 또 사회적 지지나 그리고 공감 그리고 위로를 얻을 수 있다고 제가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 림의 연구에 따르면은 사람들이 감정 조절과 이렇게 사회적 검증 추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감정적인 사건이 있었으면 그걸 공유하려는 욕구가 있죠. 그러니까 감정적인 사건 그리고 격렬한 사건 후에는 보통 소셜로 공유하는 게 뭐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를 통하거나 아니면 뭐 면대면으로 공유하는 게 거의 보편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행복한 사람을 둬야 네가 행복해진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질투나 뭐 시기는 하지 말고 그러니까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너도 부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주변에 질투가 많으면 너도 질투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튼 좋은 사람들을 둬라 이렇게 뭐 부모님이 저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에 대한 기반이 되는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과학의 많은 이론들은 어떻게 보면은 제 학생들이 제가 1시간 동안 강의하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반문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1902년부터 열심히 연구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당연해진 거니까 그 이유를 그렇게 알아라고 저는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세상에 또 뭐 엄청 당연한 건 없고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라고 말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레딧은 어, 다 아실 텐데 뭐 서브레딧으로 되게 그러니까 레딧이라는 커뮤니티가 있으면 서브레딧이라고 이렇게 하위 커뮤니티가 정말 수많은 주제별 커뮤니티가 있는데 저는 보통 주식 정보를 구하려고 제일 큰 주식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미국 주식이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고는 하는데요. 어쨌든 레딧은 서브레딧으로 이렇게 알려진 수많은 커뮤니티에서 그러니까 컨텐츠를 호스팅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인데 제가 제 공저자인 웨이랑 같이 레딧을 선택한 이유는 공저자가 사실 한국말을 못하고 저는 한국인이고 둘이선 영어로 통화하는데 공저자가 많은 부분의 데이터 애널리시스를 담당했기 때문에 저희 둘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여만 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레딧이 오픈 API라서 데이터 크롤링을 할 때 가장 쉬운 소스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편의에 기반한 데이터 컬렉션이라서 되게 빨리빨리 연구를 저희는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제가 일일이 수동으로 약간 전수조사처럼 모든 온라인 스캠, 보이스 피싱, 뭐 여러 가지 피싱에 대한 하위 서브레딧을 그러니까 전부 다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라고 해봤자 그렇게 한 40개쯤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40개 중에서 또 인기 게시물 1000개를 랜덤으로 추출을 하고 그리고 게시물 제목, 콘텐츠, 좋아요, 비율, 댓글 수 모든 세부 정보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4,461개 게시물이 수집되었는데, 인터넷 사기 노출, 사기 번호,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후즈콜이 있는데 미국에는 그게 없나 봐요. 잘 안 쓰나. 그래서 사기 번호, 이건 사기다. 이 전화를 받지 말라. 877개. 그리고 사기 벤더, 뭐 온라인 마켓 같은 데서 샀을 때 사기 벤더, 사기꾼 페이백, 뭐 페이백 준다 그러고 온라인으로 뭐 했는데 안 되는 거. 그냥 사기, 그리고 피싱, 그리고 피싱 크래셔. 피싱 크래셔는 피싱을 하는 사람들을 골탕을 먹이자라고 해서 만든 그런 곳인데 정말 많은 피싱 그런 어 수법이 많이 공유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캔바이트가 772개로 가장 많았는데 이거는 그 인기 있는 커뮤니티에서 더 인기 있는 게시물이 더 많았고 더 보트가 있는 게시물이 많아서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셋을 뭐 구체화하기 위해 중복된 건 당연히 제공하고 50개 미만 하위 레짓은 또 제외하고 그러니까 너무 소수만 있는 건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3,340개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게 그런 서브 하이 레딧에서 여러 가지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후속 감정 분석 및 모델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아노테이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텍스트 분류는 공저자가 정말 사랑하는 GPT 4.0 모델을 사용하도록 요청하였고요. 그리고 분류 스키마는 그러니까 공저자가 공대생이다 보니까 최소 인풋으로 최대 아웃풋을 뽑아내고 싶어서 GPT를 정말 열심히 사용하고 저한테 팁도 많이 주는데요. 어쨌든 GPT를 통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정성을 세이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류 스키마를 말씀드리면 제가 제3자 효과에 대해서 하는 거였으니까 1인칭 그리고 제3자 이렇게 두 개를 나누었고 그러니까 1인칭은 자기가 사기를 당했다. 내가. 근데 제3자는 내 친구가 내 친척이 뭐 우리 부모님이 내 동생이 이런 식으로 제3자의 사기 경험을 기술하는 게시물입니다. 그리고 정보자문은 또 제가 공저자가 추천해서 만든 카테고리인데 정보를 구하는 것 그리고 자문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개인적인 경험과 관련이 전혀 없는 약간 어나운스먼트 같은 게시물, 그리고 조언, 그리고 일반 팩추얼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시물. 그래서 뭐 2번은 사기꾼의 넘버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정보 자문이겠죠. 그리고 기타로는 뭐 명확하게 잘 판단 못하는 불충분한 정보까지 저희가 나눠 봤습니다. 그래서 수동 레이블링은 계층적 프로세스는 거의 분류 스키마에 따라 레이블을 붙인 무작위 100개 게시물에 대해서 초기로 검토를 했고 그리고 100개 게시물은 이후 모든 분류 단계에서 참조 세트 역할을 해왔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칭, 정보 자문, 제3자 그리고 기타 약간 애매한 것들 그리고 감정 분류 그러니까 이게 텍스추얼이다 보니까 저희 입맛에 맞는 그런 게시물만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감정 분류 프로세스로는 뭐 각 모델 분류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텍스트 긍정 부정으로 자동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긍정 레벨, 부정 레벨 그리고 신뢰도 점수를 환산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어 처리 모델을 활용하였고요. 그래서 신속하게 감정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러티브 유형감 감정 비교를 보시면은 1인칭 피싱 내러티브랑 다른 유형 그리고 내러티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카이 제곱으로 보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네, 내러티브 유형에 따른 감성 분포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가 기무가설 읽었고요. 그리고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first person, 그러니까 자기의 자신 공유할 때 그리고 감정이 네거티브가 정말 많았고 그리고 other narrative에서도 감정 네거티브가 훨씬 많았지만 근데 파지티브 네거티브랑 구분을 했을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를 공유할 때는 살짝 더 파지티브가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신나서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근데 여기서 제 공저자가 그러니까, 네, 모델링을 사용해서 분석했을 때, 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인게이지먼트 지표는 업보트, 그러니까 좋아요를 눌렀냐, 좋아요가 업보트, 레딧에서 업보트니까요. 그래서 1인칭 피싱 내러티브와 다른 내러티브 유형 간의 업보트에 유의미가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person 그리고 other narrative에서 이 사람이 자기가 직접 당했다라고 했을 때 어보트가 훨씬 더 많은 걸 볼 수가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습니다. 다음은 댓글수 비교입니다. 댓글수 비교에서는 1인칭 피싱 내러티브랑 다른 내러티브 유형 간의 댓글수에 차이가 있는지 네,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리고 결과값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가 0.05보다 훨씬 작았고요. 그리고 피싱 내러티브와 다른 내러티브 유형 간의 댓글수의 통계적인 네, 유의미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first person 내러티브에서 네, 훨씬 많은 커멘트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의 1.5배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피싱 관련 하위 레딧마다 1인칭 서술 과 관련 감정이 어떻게 죄송합니다. 이게 제 공저자가 영어로 쓴 걸 제가 그냥 디플로 번역했더니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1인칭 피싱 관련 하위 레딧마다 1인칭 서술이랑 감정이 어떻게 다른지 서술과 3자의 감정 관련이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보시면은 네, first person narrative by subreddit으로 보면 스캠 넘버 아까 말씀드린 여러 하위 레딧이 있었잖아요. 스캠 넘버 사기꾼 번호다. 스캠 벤더 사기꾼 벤더다. 스캐머 페이백 사기꾼이 그 돈을 냈더니 돈을 안 줬다. 그리고 스캠 그냥 보통 여러 가지 스캠 수법 그리고 피싱 여기서는 뭐 로맨스 피싱이 될 수도 있고 돈에 관련된 피싱이 될 수도 있고 많은 피싱이었고요. 스캠 베이스는 네, 스캠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처단하자. 그런 포럼이었는데요. 보면은 스캠에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스캠에서 내가 당했다라는. 그래서 하위 레딧 감정 분포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1인칭 피싱 내러티브에서 또 카이 제곱 테스트로 봤을 때 하위 레딧 간 감성어 분포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봤는데 1인칭 내러티브에 대한 하위 레딧에서 네, 긍정 및 부정 감성 빈도를 또 봤는데요. 여기서 카이 제곱을 적용했을 때 네, 또 하위 레딧 간 감정 분포에 통계적으로 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스캠 넘버 그리고 스캠 벤더 페이백 스캠 피싱 스캠 베이트 이렇게 봤을 때 스캠 벤더랑 스캠 베이트는 약간 네거티브 포지티브 네, 비율이 비슷하고 또 중간에 스캠이랑 피싱은 또 네거티브가 훨씬 많고 포지티브가 또 네, 훨씬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하위 레딧 간의 그런 참여 측정 지표 그러니까 인게이지먼트를 나름 저희가 업봇 그리고 넘버 오브 커멘트 이 두 가지를 인게이지먼트 매트릭스로 가정을 하고 네, 보았을 때 그래프를 보시면 하위 레딧에서 1인칭 피싱 내러티브에 대한 평균 참여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스캐머 페이백, 그러니까 사기, 돈에 관련된, 그런 거에 사람들이 많은 업보트를 눌렀다. 다른 것들보다도. 그리고 스캠 베이트, 이건 사기를 치자. 이렇게 속이는 그런 것인데, 여기도, 그러니까 피해자들이거나 주변에 피해자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기꾼을 처단하자 이런 그런 포럼에서 여러 업보트를 눌렀다는 거는 누군가가 약간 응징당하고 있는 거에 대한 약간 뭐랄까요? 지지? 네, 당할 수도 있다. 사기꾼이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지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너무 사기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다른 세련된 표현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건 레퍼런스고요. 보시면 오픈 AI GPT를 넣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네, 혹시 네, 많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